예, 오늘의 시세 포착은 정희준 전문가께서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오늘 두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특히 참 이 손실 많이 보고 계신 분들 상담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네. 좀 힘 실어드릴 그럴 만한 종목 어디에서 찾아오셨을까요? 사실 아까 초반에도 브리핑을 드렸지만 사실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주가가 저점이 아니다라는 이슈 같은 거를 생각해 봤을 때에는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좀 시장의 영향을 덜 받는 섹터로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섹터 중에 한 종목인 메리츠 화재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는 1922년도 국내 최초로 설립된 손해보험 회사인데요. 물론 저도 여기에 이제 실손보험을 가입했는데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주가의 흐름보다도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밸류에이션, 그다음 이런 실적, 펀더멘탈적인 측면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2017년도, 그다음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실적을 보시면 단기 순이익이 2018년보다는 19년이 좋고 2019년보다는 2020년이 좋습니다. 말 그대로 실적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는 게 좀 보여지고요. 최근 4분기 컨센서스까지 전년도 컨센서스까지 나왔는데 20년도 연결기준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전년 대비 9조 정도, 영업이익은 6,080억, 순이익은 4,317억으로 전년 대비 약 4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술적으로도 풀어드리자면 최근 주가는 실적이 우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간 큰 폭으로 조정을 했었다. 조정을 받았고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다른 섹터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급등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쪽 손해보험 쪽이라든지 은행 쪽이라든지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한 부분은 좀 절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62평선을 수렴하고 주봉상 정배열로 진입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좀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좀 시총이 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섹터고 또 그간 이슈를 받지 못했던 섹터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한번 안정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현재가 기준으로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5,000원 보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상기에 아주 대표적인 수혜 섹터이기도 합니다. 보험과 은행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뭐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종목 메르츠 화재,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가격 전략이 중요하니까 꼭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18,000원, 하단은 15,000원 이렇게 설정해 두시고요. 예, 화면으로 내용 정리하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막판 전략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증시가 좀 안정세를 찾아가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따라가는 모양새, 아마 오후 시장도 이 정도 수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코스피는 장중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0.1%의 플러스권 3,082선 부근에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아이고 서럽다. 제약바이오 아직도 힘을 못 내면서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움직임입니다. 1%의 조정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건희 전문가님, 네, 한 가지 저 궁금한 게 이제 바이오를 봐야 된다라는 시각이 조금씩 증권가에서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또 이제 3월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이슈도 맞물려 있어서 이제 슬슬 제약바이오 볼까라는 고민,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 주시겠어요? 일단 제약바이오도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글로벌 바이러스에서 면역항암제라든가 알츠하이머 치료제 등 인류한테 필요할 수밖에 없는 바이오 치료제, 정통 바이오들이 다시 상승하는 구간이 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분께서는 조금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화지 같은 입장에서
저도 과거에는 시장이 크게 흔들리다 보면 5천만, 6천만 손절도 해봤고요. 또 1억도 벌어봤고 억 단위로 벌어보고 몇천만 또 손절해보고 시장이 굉장히 많이 휘둘렸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워낙 시장이 집중을 크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제 개인적 의견을 좀 매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이 빠질 때는 그냥 싼 거 주워 모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정적이고 좋은 자리 샀으면 시장 빠진다 손절보다는 좀 시장 반등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답은 자 무리한 금리 인상보다는 지금 경기 사이클이 올해에도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라고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체크를 하시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장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박앤세일 구간이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래도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런 구간에서는 더욱더 실적이 명확하고 시장의 상승 논리가 뒷받침되는 좋은 종목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의준 전문가님 막판 전략 주세요. 네, 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기술적으로 짧게 들어가실 분들은 내일 반등 시그널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기술적으로 내일 한번 접근하시는 분들은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내가 지금 현재 과대 낙폭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리해서 들어가시지는 말고요. 조금 더 지켜보시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되는 시점 전후로 해서 시장은 반등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그러한 부분 감안해서 투자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서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 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이건희 전문가님, 나라면 오늘 이런 섹터 한번 보겠다. 간략하게 해주시면요. 일단은 건설 관련주 중에서요. M&A를 어떻게 보면 의심되는 종목들을 많이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건설 경기는 계속해서 좋아질 거라고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부동산 공급 정책을 하는데요. 자, 핵심이 뭡니까? 샤시라든가 뭐 시멘트라든가 유리업종 관련들 다 우리가 거주하는 데 필요한 부품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작년에 이 글로벌 바이러스 인해서 굉장히 힘든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안에서도요. 기적적인 드라마틱한 분양 수주율로 큰 실적을 확보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매출을 300억도 못하던 회사가 1조 이상 기록한 기업도 있고요. 자,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 이에 관련해 갖고 M&A가 극적적으로 이루어질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소형 건설 업종 중에서 좀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한 이 임원진들이 최근에 많이 인사 이동을 한 기업들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 섹터 유망하게 보셨습니다. 이 내용 정리하면서 저희도 인사드려야겠네요. 오늘 피네아빌 투자 정의준 전문가, MTNW 이건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